마크 앤더슨 52세 실리콘밸리 데이터센터 설계 25년 경력의 수석 엔지니어 실리콘밸리 엔지니어의 고백 오만한 엔지니어의 깨달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25년째 서버 인프라를 설계하고 있는 마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부끄러운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고백을 하나 하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팔로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설계도를 그려주면 그걸 깨끗하게 찍어내는 아주 성실하고 솜씨 좋은 공장 정도로만 여겼죠. 20년 전 제가 처음 엔지니어가 되었을 때 한국산 부품은 가성비로 쓰는 물건이었지 경이로움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제가 설계한 차세대 AI 슈퍼컴퓨터 노드의 덮개를 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엔비디아의 로고가 박힌 GPU가 놓여 있었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 주변을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는 작은 칩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SK HYNIX 그리고 SAMSUNG.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광풍으로 몰아넣고 있는 AI 혁명의 심장부에서 정작 가장 핵심적인 피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미국도 일본도 아닌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저는 왜 한국이 아니면 인류의 AI 미래가 단 하루도 전진할 수 없는지 현장의 엔지니어 시각에서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AI의 진정한 병목 HBM이라는 괴물. 사람들은 모두 젠슨 황과 엔비디아의 GPU에 열광합니다. 맞습니다. GPU는 위대한 두뇌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천재라도 혈관이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복잡한 계산을 1초 만에 끝내도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가 좁다면 그 천재는 그저 멍청하게 앉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AI 반도체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메모리 벽이다. 그리고 이 거대한 벽을 무너뜨린 유일한 민족이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그들이 만든 HBM 고대 역폭 메모리는 단순한 메모리가 아닙니다. 수천 개의 구멍을 뚫어 데이터를 수직으로 통과시키는 마치 SF 영화에서나 보던 워프 게이트 같은 기술이죠. 제가 현장에서 본 한국의 HBM3이 그리고 지금 막 보급되기 시작한 HBM4는 예술 작품에 가깝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칩을 수십 층으로 쌓아 올리면서도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집요함. 동료들과 농담처럼 말합니다. 이건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든 거거나 아니면 한국인들이 잠을 자지 않고 영혼을 갈아 넣은 결과물이라고요. 그런데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 엔지니어들과 화상 회의를 해보면 그들은 정말 잠을 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든 밤에도 그들의 공장은 빛나고 있고 그 집념이 결국 전 세계 AI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는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20년 전의 기억 그리고 뒤바뀐 위상. 잠시 2000년대 초반 제 기억을 꺼내보고 싶네요. 당시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가전 매장에서 한국산 TV를 봤습니다. 디자인은 투박했고 사람들은 싸니까 산다고 말했죠. 일본의 소니나 파나소닉 근처에도 못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은 디램이라는 단순한 물건이나 잘 만든다는 게 우리 실리콘밸리의 지배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손님은 애플의 엔지니어도 구글의 개발자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반도체 기술진들입니다. 그들이 한번 방문한다고 하면 우리 회사 경영진들이 직접 로비까지 마중을 나갑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이번 분기에 공급량을 좀 조절해야겠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는 순간 우리 회사의 주가는 폭락하고 프로젝트는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갑이었고 그들이 을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전 세계 테크 생태계의 절대적인 갑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이 주는 권력입니다. 전 세계에서 12층, 16층 높이로 메모리를 쌓아 올리면서 수율을 맞춰낼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국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언컨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한국인이 가진 특유의 도끼와 속도, 제가 가장 경외감을 느끼는 부분은 한국의 속도입니다. AI 시장은 매주 지형이 바뀝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그에 맞는 새로운 반도체가 필요하죠. 미국 기업들이 이사회 열고 토론하고 있을 때 한국 기업들은 이미 샘플을 만들어 비행기에 태워 보냅니다. 한 번은 저희 프로젝트 때문에 급하게 사양 변경이 필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정이었죠. 그런데 한국 파트너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프로토타입을 보내겠다고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제 책상 위에는 서울에서 날아온 완벽한 칩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칩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작은 실리콘 조각 안에 얼마나 많은 한국 엔지니어의 밤샘과 열정과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도끼가 들어있을지 상상도 안 가더군요.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시간을 이기는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건 문화적인 힘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로 뭉쳐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 폭발력은 미국인인 제가 봐도 정말 무섭고 부럽습니다. AI, 반도체, G3, 한국은 이미 그 이상의 미래를 보고 있다. 최근 뉴스에서 한국이 세계 3대 AI 반도체 강국 G3 지위를 굳히겠다는 발표를 봤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제 입장에선 그 목표가 너무 겸손해 보입니다. 이미 메모리 분야에선 독보적 1위이고 이제는 NPU 신경망 처리 장치와 AI 서비스 아키텍처까지 한국이 주도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특히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만든 AI 전용 칩들을 테스트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엔비디아의 범용 GPU보다 특정 작업에서 10배 이상 효율적인 칩들을 한국의 젊은 천재들이 만들어내고 있더군요. 거대 기업들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전체가 이게 우리의 미래다라고 믿고 밀어붙이는 에너지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용인에 지어지고 있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소식을 들었을 때 동료들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인류 지능은 이제 저 도시에서 태어나겠구나. 한국인 여러분, 당신들은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한국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그러면 그들은 수줍게 웃으며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그냥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이토록 짧은 시간에 한 나라가 전 인류의 기술적 근간을 장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리 위 구글 클라우드에서 혹은 오픈AI의 챗GPT 서버 안에서 한국산 반도체는 초당 수조 원의 연산을 수행하며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동양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AI라는 신인류의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켰고 여러분의 선배들이 기름때 묻은 손으로 엔진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한국인들은 보이지 않는 나노의 세계에서 전 인류의 지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 영상을 마치며 한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가동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아침 여러분은 아이폰의 최신 기능을 쓸 수 없을 것이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먹통이 될 겁니다.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는 과열되어 멈출 것이며 우리가 꿈꾸는 AI 혁명은 단 하루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2026년 현재의 물리적인 현실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을 매일같이 체감하는 한 인간으로서 저는 한국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당신들의 집요함이, 당신들의 정교함이, 그리고 당신들의 멈추지 않는 열정이 인류를 다음 단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진심으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Korea, you are not just making chips. You are making the future. 한국, 당신들은 단순히 칩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